네, 주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오후 1시네요. 이제 사무실 나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많이 쓰는 말이죠. 그리고 왠지 좀 이렇게 좀 섭섭함을 당했다거나 좀 내가 이렇게 정말 잘해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좀 뒤통수를 맞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 얘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이 있겠네요. 우선 이 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라는 이 말이 영화 부당거래라는 영화에서 약간 부패 검사로 나오는 류승범 배우가 했던 대사죠. 저는 그 영화를 참 재밌게 봤는데 그 류승범 검사 자체가 좀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고 뭐 사건을 조작하는 이런 검사인데 이 대사 자체는 좀 아이러니컬하게 그 검사가 경찰의 행태를 비난하면서 나오는 얘기예요.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모르겠지만 영화 속 설정은 이렇습니다.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수사관이 한 명 있어요. 그 원래 검찰실 안에 수사관이 있는데 성씨가 공씨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공수사관. 그래서 뭐 사건을 파헤치면서 류승범 씨가 그 검사인데 공수사관에게 저 이런 해가지고 내 사건 그거 한번 자료 한번 좀 달라고 해서 좀 경찰에서 달라고 해서 좀 파헤쳐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공수사관이 약간 난색을 표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내사 사건 이런 거 경찰 쪽에다가 달라고 하면 경찰이 좀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류승범 씨가 싫어해요? 왜요? 뭐 싫어해도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또 공수사관이 그래도 그 관계라는 게 있지. 경찰이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류승범 씨가 뭐 명대사들을 막 늘어놓죠. 불편해하는구나 경찰이. 내가 잘못했네. 내가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되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대한민국 검사가 잘못했어. 그래 불편하게 하면 안 되지. 내 잘못이야. 뭐 이렇게 이제 혼자 막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똑바로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일 똑바로 하자는 얘기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그 극 중에서의 류승범 자체도 되게 부패 검사였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그 대사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공감을 얻어서 일종의 사회적인 밈 현상처럼 많이 회자가 되죠. 한번 좀 따져봅시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알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호의란 말과 권리란 말이 있죠. 차이가 뭘까요? 호의. 이제 호의는 조로자의 뜻, 의자, 좋은 뜻으로 하는 거죠. 호의. 그러니까 뭔가 호의로 누구한테 베푼다는 것은 만약에 베풀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너 왜 나한테 안 베풀어라고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해주면 좋은 거죠. 해주면 고마워요, 땡큐, 이 정도 수준인 거지, 안 해주면 왜 안 해줘 라고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권리가 되면 뭡니까? 권리가 되면 왜 나한테 안 해줘 라고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굳이 딱딱하게 얘기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호의는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해주면 땡큐, 고마워 하는 거고, 안 해줘도 뭐 그걸로 그뿐. 안 해줬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고 약간 섭섭하겠지만 비난할 수는 없는데, 권리는 내가 이런 권리가 있는데 안 해줘? 왜 안 해줘? 그러면 이제 그거는 청구도 할 수 있고 안 해주는 것에 대한 비난도 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의와 권리는 일단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법을 하는 사람이니까 법에는 보면은 이 시효제도라는 게 있어요. 시효제도. 예를 들어서 채권의 소멸시효, 돈을 빌려주고 10년을 만약에 개인 간에 돈을 빌려줬는데 10년 동안 갚으라는 얘기를 안 했다, 내지는 미뤄줬다.
내가 지금 돈을 2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으라고 하면은 뭐 힘들다고 하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래가지고 또 많은 사이니까 뭐 얘기도 야박하게 못하고 미루고 그냥 계속 이렇게 시간만 흘러가다가 10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돌변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알아봤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나는 돈 안 줘도 돼. 즉 네가 나한테 이거를 청구할 권리가 없어. 표면해 버리는 거죠. 분명히 나는 호의를 가지고 이 돈을 청구를 안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오히려 상대방한테는 돈을 안 줘도 되는 권리가 생겨버린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또 민법에 취득시효라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남의 집을 약간 이렇게 지나쳐서 이렇게 어느 땅을 한 몇 평 정도가 우리가 그 침범해서 쓰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윗대는 아버지들끼리 좀 친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뭐 그 뭐 또 정리하려고 힘들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아들들이 계속 이어 살면서 2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남의 땅이지만은 20년 이상 계속 거기 살고 있으면 내 땅인 것처럼 이게 내게 돼버리는 게 취득시효거든요. 분명히 그전에는 호의로서 그렇게 인정을 해줬는데 아버지 때 다 돌아가시고 아들들만 있는 상태에서 계속 그 상태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내 땅이야. 민법 245조인가? 245조일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게 취득시효가 생겨버리면 내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법에 보면 여러 가지 시효제도 뭐 소멸시효, 취득시효, 그 다음에 형사에서 공소시효, 일정한 범죄를 저질러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더 이상 죄를 묻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의 흐름, 그 다음에 그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서 어떤 상태가 계속되면 그냥 그걸로 그 상황 자체를 인정해 버리는 이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왜 있냐라고 했을 때, 아니 내가 돈 받을 권한이 있으면 그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내가 청구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제가 범죄를 저질렀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처벌할 수 있어야지 라는 시효 제도의 반발도 분명히 많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효 제도를 인정해주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상황 자체가 이렇게 그냥 계속 되는구나 라고 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람들의 신뢰관계가 쌓이고 또 다른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이건 아니었고 말이야 다시 원상회복 이렇게 해버리면은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시효 제도가 인정이 됩니다. 자, 누군가에게 이거는 권리는 아닌데 계속 뭔가를 좋게 해줘요. 좋게 해주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느 순간 그게 기정사실화 돼 버린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게 처음에는 한두 번은 고맙다가 어느 순간에는 당연한 거지 기정사실화 된다는 것. 요거를 조금 물리학적으로 좀 제가 생각해 보면, 뭐 제가 물리 전공은 아니니까 조금 제 설명이 틀릴 수도 있어요. 우선 관성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관성의 법칙은 이런 거거든요.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의 외부적인 힘이 특별히 가해지지 않으면 원래 그 물체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속성이다. 그래서 정지하고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싶어 하고, 이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던 물체는 외부적인 힘이 없는 한 계속 움직이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버스가 가다가 탁 섰단 말이죠. 그런데 내 몸은 계속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 가다가 서버리고, 이게 이제 관성의 법칙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즉 관성의 법칙, 이 물리의 법칙, 이 세계를 움직이는 이 물체의 법칙이란 것은 일단 어느 상황을 쭉 하다 보면 그 상황이 그냥 뭐랄까 기준점이 되어 가지고 앵커링, 기준점이 되어서 이게 바꾸려고 그러면 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계속 나한테 좋은 일을 해줘. 그러면 그게 하나의 기준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관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안 해주면 왜 안 해줘? 이상해진다는 거죠.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이게 탄성과 소성으로 한번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탄성이 일라스티시티, 소성이 플라스티시티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탄성은 이렇게 갔다가 힘이 외부적으로 갔다가 다시 툭 튀어오는, 다시 돌아오는 게 탄성이에요. 소성은
구부련 어떤 그게 뭐더라, 무슨 한계치 이상을 구부려서 놓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플라스틱이 그게 좋은 거잖아요. 플라스틱은 이게 구부리면 그냥 구부린 상태로 그대로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게, 그래서 플라스틱이 갖고 있는 그 속성이 소성인데, 소성이라고 하는 건 한 번 구부리게 되면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래서 플라스티시티가 소성이에요. 또는 가소성. 그래서 탄성과 소성이 있는데, 이 뇌가소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뇌가소성. 이게 뭐냐면, 뇌는 어떤 식이든 자극이 계속 가해지면 어느 순간 반복적으로 가해지면은 이 뇌 뉴런이 바뀌면서 그게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 뇌 가소성이 중요한 게, 뭔가 자꾸 입력을 하면 그게 계속 입력이 되면서 이게 계속 기억이 되고 약간 변경이 되어서 이게 쌓여져야 되지, 탄성만 있으면 오늘 읽고 돌아서면 다시 원상회복, 내일 읽고 또 원상회복. 그 금붕어 IQ 3초 기억, 옛날에 공부할 때 탄성이 강하셨던 분들은 공부하고 돌아서면 다시 원상회복이야, 이렇게. 근데 이제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뇌 가소성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딱 읽어서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죠. 즉, 이런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되게 필요한 인간의 능력인 거고, 학습 능력에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성과 비슷한 거죠. 계속 한 방향으로 자극이 주어질 때 뉴런이 자극을 받으면서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역시 호의가 계속된다. 계속 어떤 식의 일들이 계속되면은 그게 우리 뇌가 받아들일 때, 아, 이거는 계속 나한테 주어지는 거구나, 주어지는 거구나, 주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소성이 생기면 나중에는 이게 안 되게 되면은 왜 안 돼? 이제 반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호의와 권리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관성의 법칙 또는 탄성과 소성으로 좀 제가 설명을 해봤는데요. 근데 솔직히 열받죠. 나는 분명히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하고 좋은 의도로 어떤 내가 좀 배려를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당연한 기본빵이 되어 있으면, 그리고 그걸 안 했다고 상대방이 야속하게 느끼고 너무 당연하게 느끼면 열받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드린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을 사람들의 권리로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관성의 법칙이나 뇌 가소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겠죠. 아이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잘해주면, 한 몇 번 잘해주면 그냥 저 사람은 내가 잘해주는 걸로 느낄 테니까 난 계속 잘해줘야지, 난 그냥 호갱이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 이제 두 번째는 요거를 약간 거슬러야 되겠죠. 협상 공부할 때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양보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협상을 할 때 보면 양보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격 양보를 다 했어요. 가격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데 자꾸 좀 깎아달라 그래. 그래서 협상하다가 협상도 지치고 또 나 팔아야 되니까 그쪽에서 말하는 만큼 또 가격 깎아줬어요. 양보를 했죠.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에는 이게 30일 만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 10일 만에 납품해 주세요. 또 들어오는 거예요. 양보를 또 하라는 거지.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양보를 해주면 또 야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협상가들은 양보도 전략적으로 하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양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양보를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양보를 할 때는 카운터 오퍼를 하라는 거죠. 니는 뭐 해줄래? 니는 나한테 뭐 해줄 건데? 즉, 물건값 기껏 좀 깎아줘서 양보를 했는데 납기일까지 좀 땡겨달라 그래. 괘씸하네, 얌체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할게요, 이게 아니고 핑계를 좀 대는 거죠. 납기일 저희도 빨리 드리면 좋겠는데 저희 공장 쪽에서 이게 요즘 일들이 밀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공장 쪽에도 좀 설득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다가도 사장님한테 좀 설득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저희들이 이렇게 좀 납품을 빨리 해드리는 대신에 좀 반대로 좀 저희들한테 뭘 해주실 수 있나요?
그게 있어야 제가 그걸 가지고 좀 회사에다가 딜을 할 수 있죠 라고, 너는 뭐 해줄래? 라고 요구를 하라고 해요. 그래야 이 사람이 함부로 또 다른 요구를 못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게 상당히 좀 가치 있는 양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선을 제시하는 그런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양보를 하더라도 반드시 앞에 멘트를 달라는 거죠. 이거 안 되는 건데, 이번에 한해서 특별히 제가 해드립니다. 요 말을 또 반드시 남기려. 이게 소위 생색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생색을 내야 다음에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그래요. 생색 내는 거 참 잘 못하죠, 우리가. 특히 착하신 분들은 에이 뭐 그냥 해줄 때 그냥 좋게 해주지 뭐 그냥 툭 해주는데, 그거는 협상가들이 바라볼 때는 썩 좋은 접근은 아니라는 거죠. 너무 쉽게 해주면 상대방은 이거 별거 아니었구나, 자기는 그냥 쉽게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가 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얻고, 내가 이게 얻는 게 상당한 저쪽도 대가를 치르는구나, 생색을 내지만 생색을 내는 거를 약간 좀 껄쩍지근하게 듣긴 하겠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 느낌을 받아야 함부로 추가적인 요구를 못하고 내가 좀 미안하네, 그 다음에는 좀 내가 조금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생색은 적절한 톤에서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와의 관계에서 매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뭔가 상대방의 뭔가를 자꾸 요구하고 내 원칙에 벗어난 호의가 계속될 때는,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여러분들은 뉴턴의 그 관성의 법칙과 뇌의 가소성을 생각하라고, 이게 점점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구나, 이거 나중에 되돌리려면 힘든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일단은 한 번은 브레이크를 걸고 원칙이 무언가를 딱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저 업무랑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서울 변호사 협회에서 보면은 이런 걸 많이 하죠. 그 상담할 때, 법률 상담할 때 반드시 유료로 해라. 그래서 보통 보면 시간당 한 30만 원 정도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시간당 20만 원 받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딱 써붙이죠. 법률 상담은 유료입니다. 시간당 30만 원. 이렇게 딱 붙여놓죠. 그러면 이제 상담을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알고 오고, 그 다음에 우연히 왔지만 그거 보고 되면 일단 부담스럽죠. 이게 30만 원 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돈을 안 받더라도 일단 그게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제 누구 아는 소개로 왔으면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저기 상담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거 호의를 베푼 건데, 앞에 그런 말이 없이 그냥 누구 소개로 왔다 상담을 계속 해버리면 이게 상담을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참 돈을 받기가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이 있는 거죠. 원칙은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한테 고지를 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 원칙과는 조금 다른 건데 이번에 한해서 특별히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정확한 선을 그어 놓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경계가 점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나빠서, 상대가 원래 비양심이라서 호의가 계속되다가 그걸 권리로 바뀌어지는 수도 있겠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인간 자체가, 이 물리적인 법칙 자체가 뭔가 상황이 반복되면 그거를 또 하나의 기준점으로 생각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얘기죠.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알고 이걸 한 번씩 바로 잡아줘야 돼요. 이걸 이대로 가게 되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중간에 한번 딱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제 원칙은 그렇지 않은데 그럼 이번 한 번은 저희들이 한번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생색. 그 생색은 내가 잘났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받는 진짜 호갱이 되는 그거를 막기 위한 하나의 안전판은 어느 순간 한번 선을 딱 그으면서 생색을 내고 내 원칙이 뭔가를 밝히는 것, 그거는 필요해요. 내가 직접 못 밝히면 내 직원을 통해서 한다든가, 안면 때문에 좀 안면이 받쳐서 못 한다면 내 직원을 통해서 하더라도 그 원칙이 들어가야 상대방도 일단 긴장을 하는 거죠.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냥 계속 해주면 그냥 마치 부모님한테 뭐 해달라 그러면 끝도 없이 나오잖아요. 부모님은 부모님이야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비즈니스 관계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너무 잘해주면
자연히 저쪽은 뭘 하면은 다 요구하면 나오는 곳인데, 아, 저기는 왠지 까칠하고 까다로워. 그래서 할 때마다 좀 신경이 써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호갱이 돼가지고 쟤는 그냥 무조건 얘기하면 나올 거야, 이런 상황이 되면 힘들잖아요. 자선 사업도 아닌데. 그래서 오늘 뭐 좀 정리는 안 된 얘기였지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알아요 라는 그 얘기를 한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봤습니다.